오늘 모신 분은 12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계신 약사 유튜버 중에서는 제일 최대 규모. 네네. 맞죠?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헬스 헬스. 그 뭐 그렇죠. 의사, 약사, 한의사 건강 채널 중에서는 그 가장 네네 운 좋게도 이제 1위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구독자분들만으로는 예. 1위죠.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의 채널 주인장님 고상호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 모시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옛날 때부터 우리가 연락을 하다가 오늘에야 드디어 뵙네요. 그게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고 싶었던 게 네. 이게 제가 팬심으로서 지켜보던 채널에 나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나? 내가 그 연예인 앞에서 떨리지 않고 할 수 있나? 그런 부담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 아니 그런 게 있죠.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아니 그 연예인 앞에 나가는 순간 그 좀 아니.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좀 환상이 깨질 수도 있고 나는 유튜브로만 지켜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그 모트라인 윤성로님이랑도 만나보고 하면서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네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끼리 좀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고 많이 만나면서 좀 주고받는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제가 빨리 가고 싶은데 가도 그러니까 될까요? 메일을 라고. 보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니 뭐 제가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예, 예. 그 건강 이쪽에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아직 없어가지고 네네. 찾아보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 고백해야 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괜히 아는 척했다가. 제가 어느 시점에서 좀 댓글에서 좀 아는 척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그 사모님이 챙겨주시는 영양제 맞아요 그 에피소드. 네. 네, 그 리스트를 딱 보자마자 이게 직간접적으로 제가 포뮬레이션한 조합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 사모님이 보셨던 아니면 검색을 하셔서 찾아낸 조합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 거에. 뭐 아연에 마카에 뭐 비타민 B 고함량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던 제품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거 사모님 쪽으로 부벼봐야겠다. 아마 봤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그쵸? 게.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나올 수 그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장모님도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좀 있으셔가지고 엄청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분명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합니다. 장모님께서 챙겨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 와이프예요. 아, 네. 저는 뭐 먹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그냥 그게 주는 거 먹고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그게 남자에게 좋은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네네. 왠지 느낌. 그게 뭐 남자의 그 성선을 자극하고 그 정자의 분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류의 조합을 드시고 그다음에 피로 회복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되는 뭐 오메가3 비타민 B군, 아르기닌, 마카, 아연 이런 류를 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인 남성들 그리고 이제 힘을 위한 그런 조합을 드시고 계시던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조합이 되게 한 4, 5년 전부터 핫했던 조합이에요. 그래요? 네네. 저도 효과를 봤던 조합. 그 조합 뭔지 한 번만 쫙. 예, 말씀드렸던 지금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예. 그 조합 뭔데 이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개꿀팁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전립선 쪽에 그 아연 농도가 높아야지만 전립선염이 예방되고 비대증이 예방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정자나 세포가 활발하게 분화하는 게 정자거든요. 그 정자가 잘 분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또 아연이거든요. 남성의 영양소 중에 가장 기본이 그래서 아연 제제를 드셨던 것 같고 거기에 상호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다. 뭐 제품명. 아연은 이제 아연 피콜리네이트라고 해서 국내에는 없는데 그게 가장 검증이 되고 임상이 많은 아연 성분입니다. 아연 네. 피콜리네이트, 뭐 손리서치, 나우푸드, 뭐 해외 유명한 직구 제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성 기준으로는 용량을 한 20에서 40ml까지. 와 전문적이다. 40ml를 드실 거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구리가 결핍될 수 있어서 구리를 같이 드셔야 돼요. 서로 경쟁하거든요, 흡수를. 그래서 구리를 보통 20대 1로 40이면 2ml 정도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아연을 기본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그 아르기닌 아시죠? 운동할 때 먹는 거. 네. 그 아르기닌이 성장 호르몬 뭐 합성 촉진도 시키고 혈액 순환도 돕고 그다음에 천연 뭐 비아그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비아그라의 작동 기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혈관에서 평활근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비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혈관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느슨하게 하면서 팽창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런 비아그라나 뭐 실데나필 그 성분이거든요. 그 제품이나 뭐 그런 유들은 복용을 딱 하면은
느낌이 바로 오는데 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정도는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기닌 뭐 이름 뭐예요? 아르기닌도 되게 많은 게 있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우푸드. 나우푸드. 아르기닌 1000ml짜리가 있거든요. 보통 나우푸드 1000ml짜리는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이 기본 유지 용량이고 그러니까 보통 2알에서 3알 드시는 거고 또 용량 높이시는 분들은 보통 더 드시는 분도 계세요. 6000ml, 뭐 12000ml.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가루로 이렇게 퍼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죠.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남성 우리 또 남성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봅시다. 아르기닌 드시는 분들 주의사항은 포진이 있는 분들, 대상 포진이나 단순 포진 심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면역 아미노산인 라이신이랑 또 흡수를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진 심하신 분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아르기닌. 네, 아르기닌은 무조건 단기간 섭취하시고 장기간 섭취하실 거면 포진 있는 분들은 라이신이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 따로 드시는 게 좋고 라이신 한 500에서 1000ml 한 알에서 2알 정도 같이 장기적으로 섭취하시면 부작용이 없으실 거고요. 포진이 없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할 게 레시틴. 약국 카운터에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제 말투같이. 네네네. 레시틴. 레시틴. 레시틴, 처음 들어봅니다. 그 계란, 달걀에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인지질 성분인데 그 레시틴이라는 거는 보통 성인병 같은 거를 예방할 목적, 보통은 지방간 같은 걸 개선시키는 목적인데 유화제거든요. 기름을 녹여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지질 성분이 담즙의 원료로 해서 기름을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남자의 그 정소 같은데 성선을 자극해가지고 성기능 그리고 정자생성 이런 쪽을 강화시켜준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통 아연, 아르기닌, 레시틴을 같이 섭취를 하죠. 레시틴은 뭐 라이프 익스텐션의 대두 레시틴 보통 한 스푼 딱 떠먹으면 10g이거든요. 네. 근데 10g 정도 드셔야 돼요. 캡슐로 나와 있는 건 1000ml가 안 돼요. 근데 10g을 먹으면 10알에 해당하는 용량인데 이 정도는 먹어야 피드백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먹고 있는 거죠. 수면장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두뇌에 좋은 콜린 같은 게 다 인지질 성분이거든요. 네네. 뇌의 구성 성분 그리고 뭐 간에 좋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뭐 뱃살 뺀다, 지방을 좀 콜레스테롤을 배설시켜 주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레시틴을 섭취하는데 제가 가장 레시틴으로 효과를 봤던 게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약간 들뜬 분들 있죠. 막 나 화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중년의 남성분들에게 레시틴을 주면은 차분해집니다. 상당히 그 콜린이 먹어야 돼. 내가 예. 좀 그렇거든.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화났을 때 올라오는 신경 말고 그 억제하는 신경이 활성화시켜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예요. 그래서 그 원료를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그네슘과 이런 라이프 익스텐션? 네. 라이프 익스텐션, 레시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고 그리고 뭐 마카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마카는 어떻게 보면 종합 영양제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라서 보통 세트로 또 채워줘야지 또 몸에 부족한 걸 채워줘야지 또 기능이 정상화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도움이 지금 돼서 잠깐만 있어봐. 지금 처음 뭐였죠? 아연, 아르기닌, 레시틴, 마카. 라이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라이신은 아르기닌이랑 같이 섭취할 만한 거. 근데 그건 필수는 아니에요.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이 없으시면은 안 드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마카. 필수는 레시틴까지고요. 마카, 뭐 마그네슘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대부분 스트레스성인 경우도 많거든요.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이 호르몬 그러니까 이 부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남성 호르몬이랑 그 합성 경로가 경쟁을 해요. 그래서 코티졸을 많이 쓰면 남성 호르몬 합성이 저하됩니다. 이건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게 여성분들의 호르몬 밸런스나 남성들의 호르몬 밸런스에 되게 좋고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이 마그네슘 자체가 남성의 성기능이나 전립선에 좋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데 타겟팅 하기보다는 마그네슘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섭취하시면 무조건 이점이 많아요. 이렇게 이거 떨릴 때 마그네슘 그거 거의 대부분 거기에 드시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구나. 떨리는 게 대부분 잔떨림 같은 경우는 이 통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열의 9은 마그네슘 결핍, 미네랄 이런 전해질부 결핍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그 외에는 뭐 신경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떨림이나 이제 마비 같은 게 생기는데 대부분 그냥 마그네슘부터 섭취해 보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갑자기 부끄럽네요. 평소에 하시는 일이라서 너무 청산 뉴스를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막 따라하기가 너무 급급한데요. 마그네슘 그리고 그다음에 개 많어. 아니 요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3대장. 3대장이 보통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아연, 아르기닌, 마카를 3대장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마카보다 레시틴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성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는. 네. 그 외에 뭐 그 일단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뭐 비타민 B군 드셨던 거 고함량 그런 것 제품명이 뭐죠? 대표적인 게 뭐 라이프 익스텐션 뭐 투퍼데이, 네. 손리서치 기초 베이직 B 컴플렉스. 오케이. 그런 이런 거 다 자기 컨텐츠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궁금하신 분은 약들약 채널 가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많이 좀 키워 주십시오 우리 약들. 네, 감사합니다. 비타민 C 또 거기다 비타민 먹어야 C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에 좋은 걸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개선시켜주면서 부족한 걸 채워줘야지 다 회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의사분들이 하는 대체요법으로 기능학이라는 게 있는데 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부족한 걸 채우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부족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타겟팅을 해서 딱 섭취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보통 40대 이후분들 저희죠. 예. 저희들에게는 좀 함량도 높고 뭐 타겟팅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다양하게 우리 앞으로 성인병이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채우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보통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영양소를 채우라는 게 가장 종합 비타민 이런 거 먹으라는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합 비타민의 한계점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긴 하거든요. 종합 비타민이. 근데 종합 비타민은 일단은 한 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함량이 떨어지고 좋은 품질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네랄들은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흡수를. 근데 흡수되기 위한 그쵸. 경쟁. 예. 위에서 뭐 이온화가 되면서 흡수 채널도 서로 경쟁을 하고 양이온, 이온 따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다양한 비타민, 지용성, 수용성, 미네랄 이런 것들이 서로 흡수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냥 다 무조건 편의를 위해서 하나 딱 먹는 건데 따로 좀 핵심적인 걸 나눠 섭취하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조합이 있거든요. 오마비디유씨 이거 이게 한 3년 전에 오마비디유씨 그러니까 이제 3, 40대에게 오메가 3, 네네네 마카, 마그네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B, BDU, 유산균, 비타민 D, 비타민 C 이 조합인데 오마비디유씨 5개에다가 아까 전에 4개까지 하면 약 9개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오마비를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마비 다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좋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되게 피곤하신 분들은 배부르겠다, 네네네 먹으면은. 그 정도 드셨던 것 같은데 아니세요? 한 6가지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침에 걸려가지고 네. 힘들 때가 있어요. 네네. 저도 말씀하십시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네? 왜냐면 저는 먹어보고 연구 이게 괜찮나 봐야 되니까 맞아. 해외 제품이랑 뭐 국내 제품을 이렇게 여러 개 쌓아놓고 있거든요. 먹어보고 저도 맨날 까먹어요. 오늘 뭐 먹었지? 뭐 먹어야 되지? 그렇겠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섭취해야 되는 조합을 딱 기억해 놓으면은 이것만 먹자 그래도 그러면은 최소한.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3, 40대 분들이 꼭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는 조합이 오마비,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이 조합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조합이거든요. 오마비 하면은 이제 이 오마비 조합이라는 이 오마비라는 단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도 네. 저희 넣는 그래요? 채널입니다. 네. 아니, 끊어가시라고 편집 편하게 하시라고. 아니. 이 오마비라는 이 조합을 제가 한창 2018년도부터 막 할 때 만들었거든요. 오마비를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그니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어떤 양반이 그 상표권 등록했잖아요. 2019년도 말쯤에 등록을 해놔가지고 제게 아닌 조합이지만 근데 좀 법적인 자문 받아보니까 처음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뭐 가져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뭐 비즈니스를 하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그 기억을 하시라고 만든 단어니까 네, 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오마비.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오마비가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인데 이게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제가 가장 처음으로 놨던 이유가 오메가3는 다 드셔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등 푸른 생선에 들어가 있는 거? 네네네. 거기에서 추출한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네네네. 그 오메가3는 임상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됐어요. 일단 우리 그 의약품 그레이드 전문약은 심의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전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약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문의약품으로 오메가3가 그 효능을 인증받은 게 그 중성지방 수치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예방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이 검증된 그 효능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염증이라 함은 대부분 만성 질환의 대부분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거나 뭐 두통이 생기거나 나중에 뭐 암까지 다 염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염증이 촉발하면서 어딘가에 손상을 입히고 그 손상된 거에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암이 되고 뭐 자가면역성 질환이 되고 잘 아는 뭐 크론시병 같이 뭐 궤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성인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질환을 딱 끊을 수 있는 게 예방할 수 있는 게 오메가3다. 그래서 오메가3 제일 중요하군요.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뭐 제품 하나만 줘. 많이 알려진 게 그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가 있어요. 스포츠 리서치. 네, 그게 함량 좋고 가격 저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메가3의 변질도를 체크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제가 다 의뢰를 해봤죠. 근데 변질도? 오래 산패도라고 뭐, 합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온 제품이 과연 그쵸. 괜찮나? 특히 한여름에 돼봤어요. 제가. 맞아요. 요즘에는 직구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거의 네. 직구가 작년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 5조 원인데 1조 한 5천억이 직구 시장이거든요. 그 네. 정도로 직구 시장이 커졌는데 이제 검증을 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여름에 왔을 때 그 오메가3의 그 산패도 기름이 이제 변질됐냐 되게 잘 변질 없이 잘 왔더라고요. 여러 번 했는데 다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실제로 함량이 잘 나오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나오면 이게 판매 취소가 되는데 해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개런티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해서 컨텐츠로 녹이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됐고 함량도 잘 나왔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잠깐만 직구 얘기 잠깐 나와서 말인데 네네. 직구에서 그렇게 약 사 먹는 거 괜찮은 거? 네네. 그러니까 네. 변질도 되지 않고 하니까. 제가 또 여기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직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시장인데 네. 이거 약사를 저격하는 거 아니고 저도 약사니까요. 근데 약사분들은 좀 폐쇄적이긴 해요. 의사나 약사들은 딱 어디에 들어가서 그 라이센스로 보장이 받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걸 좀 그쵸,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이게 나와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은 직구가 너무나도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요.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그나마 많이 공부하고 의약품까지 같이 알 수 있는 게 약사인데 이 직구에 대한 시장을 너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구를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검증도 하고 함량도 다 분석해보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30가지 놓고 먹어보고 실제로 이 변질이 되고 뭐 오래됐을 때 습기 먹는 것도 봤고 봤을 때 괜찮아요. 직구 제품은 괜찮고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좀 뭐 개런티가 안 돼요. 직구 제품은. 직구는 특히 미국 제품이 대부분 직구인데 이 직구 제품들은 우리나라처럼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만들고 나서 그냥 문제 생기면 신고 그냥 하는 그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건강기능식품 심의를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팔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건데 그리고 품질이나 함량이 좀 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고 이용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대부분 대기업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까다로워요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네네. 특히 무분별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 함량이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잘 변질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이 딱 가돌이 쳐놓고 딱
선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만 뿌려주는 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면은 해외 제품 구글처럼 이렇게 되게 범용적이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거기서 잘 취사만 하면 되게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야 된다 약사들에게 직구를 우리 영역이다 했다가 문매 맞고 한 달 동안 약사분들 일부에게 시달려가지고 되게 그 약사들 커뮤니티 같은 게 그쵸 있구나.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많이 혼났거든요. 네가 뭔데 평가하고 네가 뭔데 나가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그 그렇겠다. 12왕 MSM이라는 게 있어요. 황을 먹는 거거든요. 황은 염증 낮춰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절 건강에 좋다는 기능성이 있는데 황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이 그 당시에 약국용이 한 달분에 5만 원. 해외 제품은 한 달분도 아니에요. 한 6개월분에 2만 원. 가격 차이가 몇십 배가 나는 거예요. 열몇 배가. 그래서 야 이거는 약국 거 먹지 마. 이 한마디로 얘가 고약사 네가 나대면서 약국 걸 먹지 말라고 했어라면서 이제 그 교묘한 편집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런 저격 컨텐츠가 있구나. 거기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돌았죠. 근데 이런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이거는 먹지 마 이것만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짤로 돌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전화해 보게 됐어요. 제가 얼굴을 공개해야겠다. 얼굴 공개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 공개를 네, 네. 하시는구나. 제가 다행이네요. 네네. 신뢰감 있는 이런 인상이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면은 이제 좀 원래 그 비하인드부터 쭉 말씀드리시더라고요. 너무 또 제 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가족 신상 털리고 아내도 약사여가지고 병원에 있거든요. 아내가 거기 있다. 가족 신상. 그리고 형이 또 같은 병원 또 교수였거든요. 의사였는데 형이 거기 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어디 약국에서 어디 병원이라 한다. 뭐 항의 전화하자. 근데 문제. 근데 아무도 연락 안 했어요. 아무도 연락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은 네. 없었다는 소리야. 다행이네 그래도. 저한테 저희 약국을 찍어가서 막 공유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야 너 그렇게 왜 얘기했어?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분은 없으셔가지고 저는 기다렸거든요. 좀 설명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했다. 이거는 오해가 있다. 전후사정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혹시 보셨어요? 그 대전에 약 하나에 5만 원에 파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보셨죠? 그 뭐지? 어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씩 팔고. 네네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네. 보배드림에 떴다가. 맞아요. 근데 그 걔한테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막 술 취한 목소리로 막 야 뭐 만나보자 뭐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약사가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계속 해오던 사람인데 네네네. 그 사람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연락이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신지 예.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제 유튜브를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제가 마트에 약국이 있었거든요. 마트 안에 약국이 들어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처방 조제 같은 게 내려오면 조제하는 업무를 보통 약국이 하잖아요. 근데 마트 약국은 그것보다는 상담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또는 의약품들, 감기 같은 거 그런 걸 케어해주는 약들을 판매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마트는 특성상 저녁에 몰리고 되게 낮에는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할 거 없냐 해가지고 블로그를 좀 했어요. 제가 자동차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블로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시승기 올리고 하다가 약국에서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시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출근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내 약국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야겠다 하다가 보니까 이미 고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게임하고 막 게임하고 책도 읽고 만화책 보고 뭐 별 천체 관측 한 6개월 하고. 네? 별 관측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빠져가지고 진짜 한가하셨네. 네. 그래서 밤새도록 별 보고. 근데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발전되는 게 있어 해가지고 만화 영화나 많이 보자 일단. 그러면 생각해보자 하다가 제가 또 애니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또 고등학생 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나 내 꿈이 이건 아니었는데 내 꿈은 좀 더 진취적이고 뭔가 사회에서 뭔가 한 가닥 하고 싶었는데라는 또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너의 이름은 아세요 혹시?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이런 애니를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좀 일에 찌들어 있구나를 느끼면서 마트에서 이제 그걸 본 거지. 네네네. 점심시간에. 네. 너의 이름 오마에요. 오마에요. 예. 그걸 보면서 예. 그러면서 그래 해보자. 요즘에 핫한 게 유튜브라던데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2017년 3월에 시작했어요. 네. 제가 영상을 3개를 올렸는데 손만 나와서 이게 무슨 약이고 이게 타이레놀이고 이게 콧물약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약사라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컨텐츠를 3개를 딱 올리고 뭐 폰으로 찍으시고 폰으로 이렇게 약장 위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손으로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나는 약사고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인데 많이 보겠지. 유튜브의 섭리를 몰랐던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또 한 6개월 정도 보내고 나서 10월 달쯤 돼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댓글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찍어놓은 거. 네네네. 뭐야 구독자가 한 3,4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해야겠다. 그때 딱 촉이 오더라고요.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니까 의사들은 거의 없었고 약사들은 한 3팀 정도 저 포함해서 4팀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네네. 지금은 한 100팀 약사만 해도 100팀이 넘을 건데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요이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2개씩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리게 되면서 했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할 말 하자. 나는 진정성이다 무조건 소비자다. 우리 갓독자님들 약사가 약사 입장보다는 소비자 입장이 맞다 해가지고 아무런 광고 뭐 우리 약국 위치든 뭐든 그런 건 일절하지 말자. 그리고 상담도 약국으로 부르거나 그러지 말고 댓글로만 하자. 딱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약사분들이 6개월 정도 뒤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빠르게 성장을 좀 해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약사님들은 약국 상호 같은 걸 막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오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관종 인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네네. 진짜. 소심한 관종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관심은 받고 싶은데 나가진 못하고. 그래서 러너님 채널을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가 아니 그 보드 타시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가시잖아요. 네. 그건 절대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그 브이로그 영상을 한 3번 찍어봤는데 사람 없을 때 보면서 이러고 찍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자신감과 그 다른 모습 그리고 한 번씩 그 명품 그런데 찍고 있으면 와서 막 하지 말라고 그죠, 네. 그런 쫓아내죠. 그런 건 전혀 마상이거든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성격인데도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자기도 몰랐던 거지. 뭐 그렇게 포장하고 하고 싶죠. 예. 그런데 점점 피드백이 모이면서 제가 해주는 거에 대해 좋아해 주시는 걸 딱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위해서 막 뭐 새벽까지 컨텐츠 내용 작성하고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컨텐츠니까 하고 편집도 다 하고 촬영도 다 하고 해서 주 3회씩을 이제 계속 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10,0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딱 킬러 컨텐츠가 딱 터지면서 빵 올라갔죠. 그 간독성. 네네네. 영양제랑 간독성의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이런 영양제야 이런 조합은 간에 부담이 된다. 간에 안 좋을 수 있는 조합을 딱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50만 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그리고 한 1주, 2주 되니까 100만 뷰 딱 찍고 지금 그게 한 3,400만 뷰에서 끝났긴 했는데 그 정도가 되면서 채널이 붕업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약사가 먹는 숙취 뭐 영양제 이런 걸 먹으라는 그 영상이 연말에 터졌어요. 회식 많을 때 기사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러면서 약사분들에게 저격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드러내야겠다. 저격을 받으면 보통 숨으려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전후 관계를 따져봐도 자기 잘못한 게 없고 틀린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약사분들이 우리끼리 쌓아매고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려고 해도 이미
요즘 시대에 소비자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정보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차단해서 안 한다고 해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100%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정보를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신뢰도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숨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부딪히자 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원래 그 우리 가독자님들께서 기대했던 게 훨씬 더 올드한 사람이라고 이제 근데 되게 젊으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한 50대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 38, 6, 7 뭐 이때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의외로 더 공개 잘하셨다. 저 진짜 근데 긴장 많이 했거든요. 기대가 사람들이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정말 다행이죠. 좋았었던. 네네네. 낮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낮았습니다. 그래서 네.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엄청 더 신뢰가 생기는 거지. 사실 그런 전문적인 약에 관한 거는 얼굴을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공개를 하면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실버 버튼을 받고 막 자랑, 와 우리 가독자님들 막 이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채널이 딱 정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정지가 네네네. 와 공개했습니다. 와 이제 실버 버튼 땄습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정지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뭐 샌드박스나 뭐 그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좀 나를 케어해줘야 될 MCN이 필요하겠다. 예전에 뭐 그런 거 올리셨죠. MCN 들어갈까요? 네, 아주 예전에. 네, 몇 년 전 영상에. 그래도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해주는 건 없어요. 샌드박스는 저랑 좀 많이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 뒤로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저희 매니저분께서도 알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런 건강 채널 중에서 가장 큰데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영양제 얘기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제가 다 잘랐거든요. 그건 아니다. 신뢰도에 영양제가 아닌 걸 다른 걸 해보자. 뭐 치약, 뭐 칫솔, 뭐 화장품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법적인 또 자문이 필요하고 이슈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못했죠. 결국에는 지금은 없어요. 선물만 받고 있죠. 지금은 안 하시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은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건 네네. 없으시고 본인 지금 비즈니스가 워낙 많으시니까. 네. 비타민 C가 영국제라고 광고하는데 이게 비타민 C가 영국 비타민 C가 좋은 겁니까? 이제 화합물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똑같다. 비타민 C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스코르빅산이 어차피 그 분자 구조식만 똑같으면 영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중국산은 신뢰를 못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신뢰도 문제인 신뢰도 거야? 문제예요. 그리고 국내 비타민 C는 함량이 보증이 개런티가 된 원료만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허가를 받고 함량 성분 그 결과표를 줘야지 허가가 나오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신뢰가 되고 조금 하나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런 마케팅을 거구나. 특정 업체에서 하고 있죠. 특히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그레이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원료의 비타민 C는 중국산이거든요. 훨씬 좋아요. 그 레인지,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잡아놔야 되고 건기식은 10%의 오차까지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중국산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 전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꼭 물어보라고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네네. 똑같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들이 따로 만든 약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 거고 네. 약사들이 만든 것들은 그런 약이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약사들이 학회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차별화를 두고 그리고 의약품과도 차별화를 두면서 직구랑도 경쟁할 수 있지만 비싼 이런 조합의 좀 특유의 우리 학회에 걸맞는 제품들을 유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 포커싱을 한 학회가 있고 회사가 그리고 세포의 그 마개에서 세포 단위에 집중하는 회사 학회가 있고 그리고 뭐
그냥 포괄적으로 다 다루는 학회가 있고 되게 다양해요. 뭐 당독소, 당만 그런 딱 커팅하는데 세분화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되어 있구나. 네,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일단은 그 성분이 되게 독특해요. 포뮬레이션이. 그래서 그 조합의 제품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약사도 판매하면은 여기서밖에 못 사는 거죠. 아, 인터넷 그래. 유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효과 보신 분들은 약국밖에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약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데 설명과 이제 거기에 맞는 영양요법 그 조합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건 약사들밖에 그 교육을 받은 약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약사님이 만드신 약 없어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뭐 처음 어떻게 진입을 해? 그게 이제 진입을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사님이랑 친해져서 단골이라서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우리 예전에 약국이 좀 약간 그 커뮤니티에 네네네.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네. 나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우리는 구세 약국이라고 동네에 딱 그 중심에 약사 아주머니랑 우리 그 어머님들이랑 딱 친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뭐 애가 아프다 그러면 약국 뛰어가서 문 닫힌 약국 두들겨서 들어오고 막 이랬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약사분이랑 친해지면 이제 알게 되는 정보들인가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애매해가지고 보통은 영양제 상담 잘한다. 그리고 또는 딱 들어왔을 때 영양제 상담을 요청하면 되는 거야. 네네. 보통은 처방전이 많이 막 나와가지고 막 조제해서 막 사람들 막 약 받아가는 데 있죠, 병원이야. 그런 데는 상담이 어려워요, 보통은. 그렇지. 왜냐면은 워낙 거기에만 집중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한가하면서 진열이 많이 돼 있는 데는 그런 거를 많이 갖다 놔요.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 그리고 내가 그 처방전을 조제해서 그 조제 수익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또 하려고 많이 세팅을 하시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약국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시면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요즘 트렌드하고 좀 안 맞죠. 이 약국에서 그쵸. 뭔가를 받고 있고 누가 상담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요즘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다 돼 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다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만들고 네네네. 계시고 약사분들이 좀 온라인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많은데 좀 더 접근성을 좀 줄 만한 그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약국에도 좀 다양한 플랫폼들이 막 진입하고 있고 약국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접촉을 하려고 많이들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약사님들도 이제 대세는 이제 온라인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바뀌셨어요. 아까 방금 전에 약사님들이 만드신 그런 약 같은 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하겠네요. 네네. 거기 학회에서의 공부를 거의 필수로 하거든요. 영양제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뭐 단톡방도 운영되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특정 제품들을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약국 학회 제품 치면 나와요. 약국 학회 제품. 네네. 근데 비싸요. 보통은 근데 뭐 몸에 좋은 약이라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차별화되어 있고 좀 오래 상담을 받아서 조합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가성비가 좋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해외 직구 제품이나 뭐 온라인 제품 사시면 되고 사람마다 좀 다른 건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제품을 좀 찾고 싶어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네네. 네. 몸에 건강에 관련된 거라서 민감하죠. 그래서 좀 비싸도 상관없다. 좋은 걸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사실은 어디까지 아까 전에 오마비 그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3까지 하고 마그네슘부터 네. 안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 안 한 이유는 컨텐츠 다 있으시니까 네네네. 가서 보시면은 제품명이랑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약 관련해서? 네.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1, 2, 3위. 약국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면 그 비타민 B 피로회복제.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비맥스라고 해서 B가 그게 이제 거의 1등을 찍었어요. 그래요? 제가 거의 랜딩 시켰잖아요.
저는 이제 광고비 받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품이 좋아가지고 이제 비맥스 그 유명하긴 해. 저도 하나 있거든요. 아니 원래 그게 저주 유명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제품이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아 그래. 저는 이제 진짜 좋아가지고 제약회사 다니는 우리 팬 중에 하나가 비맥스 좋다고 막 이렇게. 네네. 그 업계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네, 아마 비맥스라는 게 랜딩이 되면서 이제 녹십자는 그 녹십자라는 회사 거거든요. 그 녹십자는 근데 그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의 형식을 띄었지만 종합 비타민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B가 제일 B가 많다. 위주로 들어가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빠져 있고 미네랄도 이제 부족하거든요. 근데 활성형 비타민과 그다음에 그 의약품이라는 그 품질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얘들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단가를 너무 올려가지고 약사들이 원망을 하고 있죠. 제가 그 1위 비맥스. 네, 그게 거의 1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로나민 골드 같은 경우도 그건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그것도 거의 1, 2위를 다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비타민 B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1위부터. 그렇구나. 영양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의 뭐 영양제죠. 그게 비맥스가 3,400억 정도 1년에 매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아마 단연 미네랄류가 아마 1위일 건데 특정 제품이 없어요. 워낙 제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거. 네, 마그네슘 보통 이제 마그네슘 단일 성분보다는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오메가 3 많이 팔리고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유산균도 유산균은 제가 10년 전에 처음 약국가로 왔을 때는 좀 되게 조용했었는데 요즘에 또 워낙 또 거의 다 먹는 필수템이 됐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뭐 엘포비 그다음에 뭐 드시모네 한가인 나와서 광고하는 거랑 뭐 그런 제품들이 드시모네. 네, 드시모네. 그게 한 100억, 150억 그렇구나.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는 처음 거. 들어봤네요. 근데 가장 메가히트 했던 거는 이제 약국용은 아닌데 그 락토핏. 락토핏이 1,000억 단위의 매출을 냈을 거예요. 그거는 업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메가히트를 했죠, 완전히. 그래서 그 종근당 건강이 지금 그래서 한 3,000억인가 매출을 하고 있죠. 그냥 원탑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 진통제도 네네. 남자께 있고 여자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가까운데. 그런 거였어. 아니 근데 여성용도 있습니다. 여성용은 근데 뭐 생리통. 그러니까. 예, 생리통은 이제 저도 약국가를 떠나서 좀 가물가물하지만 이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예, 이게 분야가 다르시군요. 근데 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젠6가 대표적인 진통제인데 이젠6 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브. 아니 뭐 타이레놀도 핑크색 있잖아. 그것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경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리통이 심하면 경련이 일어나니까 그 경련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걸 넣으면 배 아픈 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진통제 단위로 통증을 커팅하는 거랑 다른 기전으로 넣어주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진경제는 남자가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먹어도 효과는 있겠네요. 있죠, 그럼요. 진통 효과는. 네. 근데 변비 같은 게 생기겠죠. 장 운동이 좀 느려지니까. 그런 게 있고 그 신경에 작동되는 거니까 굳이 뭐 그걸 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뭐 이젠6 이브 같은 경우는 그 부종 빼주는 이뇨제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생리통 올 때쯤 되면 뭐 손발이 좀 붓거나 막 저리거나 아랫배가 좀 더 나오거나 그런 걸 좀 원래 수분이 저류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그네슘도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에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카페인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도 다 복용 가능한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진통제만 먹어도 잘 듣습니다. 제대로 된 것만 복용하면. 그래요? 네, 네. 제대로 된 진통제라니 그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관절 쪽에 좀 타겟팅돼 있는 거 뭐 나프록센 성분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나 관절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좀 잘 맞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여기에 잘 맞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냥 아예 그 관절염 진통제로 거기에 보면 생리통도 써 있긴 해요. 근데 좀 저는 퍼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브루펜을 좀 개량한 덱시부프루펜 같은 경우도 보통 염증 완화시켜주고 해열 작용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리통약으로 이제 복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퍼스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건 타이레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덱시부 복용해보고 안 맞으면 나프록센.
이게 순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해봐야죠. 이게 좋다고 이거 뭐 이렇게 자기 맞는 걸 찾아야 맞는 돼요. 걸 찾아야 되는구나. 네. 여러 가지 먹어보면서. 네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약사들이 처음 딱 채널 열면 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거 드셔라. 저도 했던 거고요. 궁금하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거 올리면 폭망이에요. 아 그렇지. 요즘에는 너무 많으니까 예. 그죠. 그리고 진통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영양제가 오히려 예, 영양제가 더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고 여기서 더 넓은 건 건강 상식. 건강 상식. 물 마시고 뭐 하루에 몇 리터 마셔요? 저는 근데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걸. 왜? 아니 그게 당연한 얘기를 너무 해야 돼서. 네네네. 그리고 멸치 많이 드세요, 뭐 이런 거야? 뭐 계란은 뭐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뭐 계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요. 그런 컨텐츠 계란 안전하게 먹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거 뭐 한 잔 마시면 당뇨가 사라진다 이런 거는 사실 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뷰가 잘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왜 저기 쇼닥터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맨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좀 왜곡이 되고 있어요. 요즘 건강 채널들이 조회수 때문에 거기 네. 많지가 않구나. 그 일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채널들이 뷰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 먹으면 암이 완치된다.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무슨 뭐 구충제 뭐 이런. 네, 구충제는 이제 약사들이 주도했지만 네, 몇 명이 좀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걸로 판명이 거의 나지 않을까? 약사들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두 명이 이제 해서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네. 근데 그 채널이 큰 채널이 아니었는데 몇백만 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약국가의 구충제가 품절.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막 징계받고 채널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완전 죽었죠. 징계받고. 낙사회 징계를 받았죠. 이게 막 허위 과장 뭐 그치.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충제 말고 뭐 있었더라? 그 한번 흐름이 있어요. 그거 그 과산화수소로 뭐 귀 소독하면은 뭐 코로나 예방된다. 그 별의별 그래요? 예. 뭐 별의별 게 다 있고 귀를 요오드를 뭐 코에 발라라 막 이런 막 별의별 게 다. 나 그건 본 것 같아. 요오드를 네네네네. 코에 발라.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인들이 근거 없이 올리는 그런 자료들 때문에 이제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치. 딱 보면 예. 봐야 돼. 후킹 되지. 네. 그리고 뭐 다리 저림이 사라진다. 이 식품 하나만 딱 먹어. 그게 대부분 여기가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가보면 없어요, 별로. 근데 그 후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건강 관련되어 있는 고관여층이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하지 않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널들이 비슷한 결의 채널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회사에서 배우 세워가지고 대본 읽게 하는 느낌을 받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아니다. 근데 그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진짜. 네네. 약들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채널. 약들약 채널. 아니,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 그 피로 회복제 앰플 있잖아요. 그 병에 들어서 깨먹는 거. 네네. 그런 거는 진짜 좀 다른가요? 패키지가 너무 막 드셔보셨어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여행 같은 거 할 때 매일 아침에 네네. 일어나서 하나씩 먹고 이제 일정 소화하느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아. 특정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 앰플을 딱 까면은 효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달라. 스팀팩 같잖아. 진짜. 네네. 그런데 의약품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의약품을 요즘에는 이게 그냥 앰플인데 이렇게 톡 까는 게 아니고 병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요즘엔 뭐 짜먹거나. 근데 특정 회사에서 이렇게 앰플을 만들어요. 근데 다 제가 봤을 때 그 함량 구성은 똑같은데 이게 어떤 플라시보도 좀 있어요. 그걸 노리고 그 차별화 포인트로 두는 거죠. 그런데 유리가 혼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루 혼합될 같은 게 때. 들어가서 그죠. 오히려 더 안 좋. 근데 제가 그 실험을 해봤는데 따고 확대해가지고 비피친 다음에 봤는데 이제 거의 들어가지는 않는데 잘못 가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아닌 거예요. 그 앰플이 어떤 거냐면 아르기닌이에요. 결국에는 아르기닌이나 간에 좋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여성분들 낚인다니까. 근데 효과 괜찮습니다. 그거 아르기닌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플라시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마치 진짜 그거 하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되게 특별한 영양제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고. 저 또 궁금한 게 그거 있어요. 네네. 그 왜 인스타에서 네.
그 왜 다이어트 한다고 효소 같은 거 많이 아, 팔잖아요. 네네네. 여성분들이 그거 막 이렇게 막 사진에 핫도그 넣고.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뭐 몇 시간 후 보여주면 막 그거 먹으면 진짜 그렇게 돼? 그게 다 가짜죠. 아니, 그 가짜라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그거 저는 지금 이해가 그걸 믿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절대로 안 사.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약 사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당연시 저거 되나 보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걸 팔고 있으니까. 그게 저도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일상이 되니까 네네네. 저 그냥 당연히 먹는 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녹이는 그 기술들을 제가 한번 체험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효소라는 거는 곡물을 그 균을 배양시켜 가지고 이 균이 만들어낸 그 대사 효소를 농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 균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발효한 곡물에서 나온 효소를 먹는 건데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녹이는 효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핫도그가 녹죠. 효소니까요. 그래서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효소를 부으면 탄수화물이잖아요. 핫도그는 녹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내 위에서 들어가면 소화는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버무러지니까. 근데 그게 내 지방을 빼거나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을 없애지 못해 오히려 소화를 돕죠. 더 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런 거지. 소화불량은 좀 그쵸? 예방이 되겠네. 네네, 예방돼요. 소화불량도 예방이 되고,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 효소라는 거는 40대 이후부터 되게 부족해지거든요. 특히 위에가 효소 지금 개 부족합니다, 저. 효소 드시면 돼요. 그럴 때. 그거 보면서 나 되게 이거 먹어야 되나 요즘 살짝 그러고 있었거든. 효소 드셔도 돼요. 그래요? 효소는 위에서 쓰는 효소나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효소나 다 똑같은 녀석을 갖다 밀어 넣는 건데 여기서 부족해지면은 다른 데가 남고 그리고 둘 다 부족하면은 한쪽이 더 부족해지고 써야 되니까요. 우리 몸에서 그 효소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관점으로 섭취하셔도 좋아요. 효소가 섭취를 하면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또 장을 타고 우리 몸으로 흡수해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서 노화 예방이나 소화력이든 그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 성인병 예방하거나 그리고 효소들의 일부는 또 혈전 같은 걸 녹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 성인병 예방하고 노화 예방하는 측면 그리고 위장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아니네. 어쨌든. 아니죠. 근데 엄밀히 또 뭐 갖다 붙이면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대사를 활성화시키니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는 근데 그 좀 약간 과장이 있고 이게 효소가 엄밀히 따지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식품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넘나드는 거지 법을.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었으면 다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게 과장 광고거든요. 그래서 효소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보통 소화가 잘 되게 되는 거군요. 캡슐로 나와 있는 외국 제품들이 있어요. 국내 제품도 있지만 하나만 좀 저 진짜 사볼게. 뭐 엔자임 메디카라는 효소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효소 엔자임 회사예요. 메디카. 네. 이 효소는 보통 균에서 발효해서 가져오고 또는 식물에서 가져오고 뭐 브로멜라인, 파파인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이랑 이제 과일에서 가져오는 건데 네네. 그런 걸 제외하면 다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발효하는 기술에 따라서 그 역가나 구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좋은 걸 드셔야 돼요. 그 엔자임 메디카 기초 효소 드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그 이런 데서 사는 거 파는 거 사면 안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루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불편해서 그냥 캡슐로 섭취를 용이하게 그냥 영양제 먹을 때 효소를 먹으면은 이 기름 성분이나 다른 것들 흡수할 때 도움 되거든요. 그래요? 네네. 식후에 이렇게 복용을 하고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를 그냥 괜찮네 그러면. 네네네. 특히 연질 캡슐 같은 거 섭취할 때 그 효소를 같이 드시면 위장장애가 좀 덜하거든요. 좀 소화 안 되고 나이 들면 좀 그렇잖아요. 왜 되게 네, 보면 예전에는 라면 한 그릇 뚝딱이 였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 효소를 도움 그냥 되겠네. 계속 드셔도 돼요. 효소는 그냥 평생 섭취하셔도 돼요. 평생 먹어도 네네. 된다. 잘 맞으시면요. 드셔가지고 속이 편해졌다. 그리고 뭔가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효소 자체가 그 플라그들이나 혈전, 염증 인자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를 섭취하면은 그
타겟팅 되어 있는 잘 포뮬레이션 되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우벤자임이라고. 무벤자임. 네, 우벤자임은 뭐냐면 그 효소는 장용성이라서 장용성은 뭐 장에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다른 음식물과 그다음 위에서 영향을 안 받고 장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 그래서 걔는 임상이 많은데 어디에 있냐면은 관절통. 관절이 염증이거든요. 통증이 있는 건 통증 이꼴 염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효소를 쓰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잘 맞으시는 분들 효과를 많이 보시죠. 특히 50대 이후분들.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봐야겠. 아까 전에 엔자임 거식이랑 아벤다움인가 먹은 제가 다 우벤자임. 우벤자임. 그 엔자임 메디카나 예. 엔자임 메디카 드시면 돼요. 야, 이분 앞에서 원숭이 된 것 같아 진짜. 워낙 전문적이고 지식이 아니 그 효소는 드셔야 돼요. 강대하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뭐 효소 막 이러셨잖아요. 아 근데 그 다이어트 걱정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효소는 그 가루로 섭취하면은 일단은 그 용량 대비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정제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해외 제품들은 효소만 아예 액기스를 넣어놔가지고 요만큼만 먹어도 오케이. 충분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화가 잘 되면 또 더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살이 더 가스가 찌지 좀 않을까요? 그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효소 광고를 보면서 아니, 살찌게 하는 거다 이거는. 오히려. 왜냐면은 그 탄수화물을 밖으로 빼주는 게 아니고 녹여서 더 흡수를 또 용이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거든요. 고기 먹고 나면 더 금방 배고파져요, 실제로. 단백질을 잘 녹여주거든요. 우리가 단백질, 고기랑 그 지방 덩어리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잘.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녹여버리니까 훨씬 더 허기가 금방 지죠. 그 대신 좀 이렇게 몸이 가볍고 그런 건 있겠네요. 잘 맞으면. 확실히. 근데 잘 뭐 맞으면. 러너님 말씀하신 그 러닝이나 그런 유산소를 해야지. 그치. 네, 그런 걸로 그거는 진짜 소화는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러닝할 때 나온다 다. 진짜로 하고 나면. 워낙 흔들으니까. 네. 한시간 동안.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너무 나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러면은 영양제 그 아침에 뭐 한 30개 드십니까? 아니야. 하루 종일? 그냥 이것저것 먹어보는 게 그런 거고 제 가방에도 맨날 갖고 다녀요. 그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방에 예. 지금 이러면 진짜 지금 그냥 야 가방에서 약 나오는 거 봐라. 아니 무슨 약을 저렇게 가지고 다녀? 아니 이거는 가장 약사라서 그렇구나. 아이고. 기본이라고? 네, 가장 기본. 요거 자기가 맨날 먹는 거예요? 요렇게는 계속 먹는 거고 이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한 테스트. 이거 되게 유명한. 이건 뭐야? 이거는 손리서치 SAT라는 제품인데 다이어터리 서플먼트 이건 뭐 밥 먹을 때 먹는 거야? 이거는 효소야, 이제 그 식이보충제라는 뜻이고요. 네. 이거는 요게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뒤로 품절이 안 풀리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못 사요. 리셀해야 계속 품절이에요 이게. 리셀해야 된다. 이게 근데 크림에서 찾아보십시오. 농담입니다. 예. 요게 그겁니다. 이거 그 아티초크랑 실리빈 그다음에 강황. 그러니까 간에 좋은 것들을 세 가지를 모아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6개월 전부터 와인에 빠져가지고 너무 와인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에 관련된 거 특히 지금처럼 1박 2일 서울로 이렇게 출장 같은 미팅을 왔을 때는 오늘도 이제 술 약속이 있고 내일도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꼭 먹으려고 이제 챙겨고 다니는 거고요. 이건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네요. 예. 오메가3는 이걸 먹어야지 좀 안심이 돼요. 이건 진짜 꼭 필수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갑자기 돌연사하는 거. 너무 갑자기 돌연사를 하거나 오메가3 드십시오, 여러분. 돌연사 얘기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를 예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오메가3라고 봐서 요건 미네랄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K2가 들어가 있는 미네랄인데 K2. 요거는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내 전해질을 채운다. 그럼 별로 많이 안 드시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외부 나왔을 때만 딱 기본적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거고. 이거는 진짜 필수 중에 필수구나. 네, 그냥 맨날 먹는 것들. 그리고 약국 할 때는 뭐 더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비타민 같은 거 안 드세요? 비타민은 저는 약발을 잘 안 받아요. 비타민 B군은 저는 잘 안 받아요 효과를.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 항상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건강 유지 목적으로 섭취는 하고 있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내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고 섭취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요거는 꼭 먹어야 되고
근데 B군은 건강 유지 목적이라기보다는 효과를 봐야 되는 효과가 없으니까 뺐고 예, 그런 조합이고요. C는 막 오버도즈하고 그러잖아요. 예. C는 제가 좀 섭취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왜요? 그냥 그 C도 제형이 여러 가지거든요. 정제가 있고 가루가 있고 액상이 있는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셔가지고. 셔서? 아, 그래서 그냥 안 먹는구나. 네. 아, 그 이렇게 대세에 지장이 없구나. C도 먹긴 해야 돼요. 맞는 사람 네, 먹긴 해야 돼요. 먹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밖에서 많이 먹긴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딱 들고 네 가지. C가 보면은 알약도 항상 개 크고. 1000ml니까요. 저기 뭐야 이것도 되게 시고. 네네. 먹기도 그래서 힘들고. 덜 시게 만든 그 에스터 C 같이 이렇게 염 형태로 만든 것도 있고 리포조말이라서 인지도를 코팅한 C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네. 네, C도 오메가 3만큼 우리 그 건강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C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C도 먹고 나면 좀 속도 쓰리고 좀 이거 공복에도 제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좀 먹기엔 좀 부담이 돼가지고 C는 안 가져왔고요. D는요? D는 저 주사 맞거든요. D는 여기에 2,200단위가 들어 있어요. 저 아까 미네랄에. 네, 그러니까 주사나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의사 선생님은 야, 이 주사로 맞아야 똑같아요. 돼. 데이터는 똑같아요. 컷 바로.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주사의 장점은 낚인 건가? 주사의 장점은 이게 20만 단위, 30만 단위짜리를 한 달에 나눠서 뭐 이게 주기적으로 먹지 않아도 되고 세 달에 한 번 맞는. 그렇죠. 세 달에 한 번짜리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비타민 D는 내가 100만 단위짜리를 100일 동안 100일 간격으로 맞으면은 한 언제야? 100만이니까 만 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매일. 보통 그렇게 많이는 안 넣고 보통 30만 단위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일 먹을래 주사를 맞을래 그 선택이지 그 데이터 보면은 똑같아요. 혈중농도 올라가는 거는. 그래. 네. 비타민 D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아니 뭐 비타민 D는 흡수가 잘 안 돼서 주사로 꼭 맞아야 된다. 아주 잘 되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주사가 편하긴 하죠. 왜냐면은 세 한 달에 번에. 한 번. 네.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보면은 비타민 D가 요즘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걸 봐서 따져 봐야죠. 근데 그런- 비타민 D는 최대 섭취량 그게 4천 단위가 되게 높고요. 만 단위까지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많이 먹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뭐 100을 넘어가서 좀 과잉인 수치가 아니면 섭취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자기는 안 먹어. 여기 2,200단위. 네. 예. 미네랄 저기 다 들어 있고. 예, 2,200단위. 요즘 많이 넣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요즘에 또 코로나 중증화를 또 막아준다는 데이터가 비타민 D가 좀 몇 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비타민 맞아. D는 좀 섭취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건 또 이제 공신력 있는 소리네요. 비타민 D 코로나 그 관련해서. 왜냐하면 비타민 D는 그 우리 면역 세포의 분화에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면역에 좋다, 항암 작용이 있다라는 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그 T 세포든 그다음에 B셀이든 면역 세포가 잘 분화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고 걔가 분화돼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T셀이 잡아먹고 그걸 전달하고 이 신호 전달 과정에도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한데 이론상으로는 당연했는데 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비타민 때문에 D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D는 근데 드셔도 좋아요. 왜냐면 다 부족하거든요. D는 통계해 보면 90% 이상이 부족해요. 따로 섭취하거나 따로 케이토. 네. 케이토. D3 드셔야 되고 이 정도는 들고 다니면서 제가 섭취를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제가 먹는 거는 다 먹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간에 좋은 거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근데 나는 간에 좋은 거 아로메나민 이런 거는 정말 잘 모르겠던데. 아로나민은 이제 피로 회복 비타민 B군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예.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좀 먹어 저게 그러니까 잘 사주는데 그러니까 저랑 똑같으신 거예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아직 살만하신 거죠. 이게 살만한 몸인 거야? 그러면은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진짜 힘드신 분들은 이게 효과가 네네 정말 막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과로나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을 때 그 아르기닌, 비타민 B군 확 이게 있구나. 네. 느낌이. 바카스랑 딱 먹으면 확. 네. 제가 가장 효과 보고 좋아하는 조합이죠.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네네. 양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한 번 더 모시든지 해야지. 스토리 저의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궁금한 것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시간도 시간이고 네네.
달리기 하기 전에 바카스 먹고 달리기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 전에 레드불을 먹는다든지 몬스터를 먹는다든지 저는 그런 뭐 카페인이 팍 카페인이 들어가는 뭐 음료 같은 거. 바카스는 누구는 그러더라고. 야 그거 먹고 이렇게 하면은 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간에 그 대사에서 문제가 될 성분들이 안 들어 있거든요. 카페인이 간에 영향 준다기보다는 일단은 신경계를 과항진시키잖아요. 그걸로 인한 이제 신경이 이제 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이게 반복되고 의존성이 생겼을 때 뭐 수면 장애나 더 심해지면은 뭐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같은 게 이런 게 반복되고 너무 장기화됐을 때 문제인 거지. 계속 먹어서. 네네네. 그 바카스에는 50ml 들어있던가 카페인 하루 200ml 이하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드셔도 되고 타우린이나 비타민들이 들어있고 실제로 그 바카스의 그 조합이 이게 일본 거긴 하지만 원래는 아 레전드야? 네. 그 조합이? 되게 좋아요. 이 B군과 아르기닌에 이거 드시면은 상당히 아 그래요? 네네 효과를 볼 수 있는 조합이죠. 그거 드시고 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레드불보다 바카스. 레드불이 카페인 함량이 더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저는 바카스. 그게 조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또. 바카스는 타우린, 비타민 B군, 뭐 카르니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카르니틴 그 세포 에너지 만들어주는 그 성분에 카페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600원, 7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괜찮습니다. 아르기닌이랑 같이 드시면 궁합이 아주 좋죠. 뭔가 되게 편견 완전 깨졌다. 네네. 그 몬스터 뭐 막 되게 레드불 워낙 광고들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그런 것도 결국에는 뭐 카페인 빨이다, 비타민 빨이다지만 카페인이 그렇게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100ml 이상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엄청 세요, 센 거는. 아,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오래 먹거나 커피 먹는 걸 감안해서 총량을 좀 계산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단기간 몇 개월 내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커피 막 그 100ml 넘는 거를 뭐 하루에 3잔 마시면서 그것까지 먹고. 예, 그렇게 하면은. 하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혈압이 올라가고 뭐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 없니? 아 어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왜 드시려고 하세요? 뭐 불편한 게 없으시죠? 뭔가 피로를 푸는 피로 푸는 거 피로 푸는 거는 여성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마비부터 미안하다. 드세요. 오마비부터 오마비 가자. 평타는 치거든요. 그 그렇구나. 현대인들의 피로의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이거 네네네 이거 오마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예. 자기 다 안 먹는다고? 먹어야 되는 거야. 비타민 B군이 가장 빨라요. 잘만 맞으면. 즉각적인 게 비타민 B군이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비타민 B는 항상 드시고 이제 뭐 다른 거 관리할 목적으로 오메가 3 뭐 피부염에도 좋고요. 오메가 3는 염증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뭐 성인병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드시고. 그리고 콜라겐도 이게 말이 좀 있거든요. 효과 있다 없다. 맞아요.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줬을 때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나 달라진 걸 보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콜라겐도 그냥 관리 차원으로 먹고 나서 좀 보습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잘 골라서 먹어야 된다. 가져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콜라겐 원료가 비밀 네네. 어떤 제품인지는 네, 비밀. 비밀 그러니까 예.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건조하고 눈, 약을 엄청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 피곤하시고 이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드셔보시라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우리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니? 그렇게만 뭐 했어요? 레전드야 우리 오늘. 헐, 30분 이야기가 뭐 워낙 지금 말씀 또 잘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별 얘기 안 했는데 워낙 말씀 잘하시고 전문성이 되게 돋보이는 스토리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평소에 영양제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시청자가 그렇게 겹치는 편은 아닐 거예요. 네네. 아마. 제가 또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드리고 싶었던 하십시오. 게 예, 예. 나중에 그런 콘텐츠 좀 한번 어떤 거요? 그 옷을 초심자를 위한 옷 콘텐츠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완전 괜찮으신데. 아니 저는 그러세요? 이게 뭐냐면 저는 옷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원래는 헤지스, 빔폴 와이퍼 사다 주는 걸 입다가 아니 지금 브라운 뉴발 996 신으시고 청바지 입으시고 이건 됐지. 이게 뭐냐면 뭘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 아르켓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아르켓 청바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비커를 알려주셨잖아요. 비커 가서 저거랑 패딩을 샀어요. 그럼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더 기초적인 좀 패션 뭘 얼마나 멋져지고 싶으신 것이? 아니 그냥 기초적인 저같이 폐할 멋들이 아니 좀... 지금 너무 좋으십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 너무 아니 좋으시고. 또 온다고 또 제가 또
아니 진짜로 아, 네. 뭘 더 이상 뭘 해? 아니, 보고 제가 했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제가 그래서 잘해주시고. 르메를 아니 얘기해서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죠. 그런 거는 아니 제가 그래서 가봤는데 그거는 못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네. 저는 약들약이잖아요. 네. 약들약이 갑자기 르메로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아니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자기가 맞는 입구를 못 거를 들어갔어요 제가. 입구 네. 이건 제가 범접할 곳이 아닌데. 지금 너무 멋있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예, 처음에 깜짝 놀라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다 봅니다. 저 안 보는 것 같아도. 아 제가 면도랑 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네. 싶다면은 이제 헤어랑 이제 안경 같은 거 정도만 좀. 아니 제가 헤어를 거기 가보려고요. 거기 예, 한번 가셔가지고 전문가 손길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가서 제가 그 쿠폰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갔다 오려고요. 같아요. 제가. 한번 바로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예, 길 건너입니다. 와이프가 제가 전화 넣어놓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제가 100만, 사실은 100만이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너무 많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그래서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와이프가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너무 꾸미지 말랬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더 꿈이잖아. 그러면 좀 신뢰성 떨어지는 그쵸. 느낌이 있어. 아,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좋다고 한 거야. 감사합니다. 괜히 지금 일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뭔 얘기하고 예, 있었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 정신 딴 데 팔린 놈 같아. 그게 패션이 아니야. 저가 지금 생각하는 패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애도 아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덕분에 저도 이런 게 있구나. 시계도 이거 IWC 이거 차고 오시고 진짜 아니 너무 이것도 BMW를 좋아하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BMW는 요거다. 자동차도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네, 제가 원래 자동차 유튜버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호준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기 블로그에서 랜딩 맞아요. 시켜가지고 네네네네. 결국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 그 마케팅 비용을 다 절감시키면서 그 신뢰도 있는 DB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만들어지고 무슨 물 들어올 때 노져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노 진짜 오지게 적고 계십니다. 네 노를 많이 적고 정말 유튜브가 날아가서 망해도 그렇지. 예,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두세 개 날아가도 버틸 수 있는 걸 만들자. 좀 무서움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있죠. 상담해주고 내가 상담을 이 사람들에게 편하게 제가 상담을 밴드에서 한 하루에 100건 정도는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사람들을 데려오는 원동 그 목적이 되거든요. 그냥 오진 않잖아요. 그치, 정보가 뭐 있어야 있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계속 상담을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주말에도 밤 늦게까지 맨날. 그러니까. 그래 와인을 이게 와인 마시고 하면 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독된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지만 아니 뭐 훨씬 더 바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워낙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만나 뵙기에 대해서 영광이고. 네, 저도 너무 오늘 제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먹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제가, 매니저님께 예. 말씀드렸던 게 그 영환이는 전화해가지고 연결해.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그래서 좀 관리를 좀 받고 좀 너무 뭐 괜찮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저는 머리에다가 뭐 신경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많이 더 날아가면은 네네네, 안 되죠. 전문성 확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사보고 싶은 거예요 명품이 걸쳐보고 싶은데 야 이건 절대 안 된다. 괜찮으세요 지금 그죠? 너무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그 편집샵이라는 그 존재가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편집샵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브랜드가 편집샵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와이프가 편집샵은 외국에 있는 걸 가져와서 파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약들량님이 도움이 됐다니 네. 다행이고요. 저도 오늘 많은 도움 받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지 모르게 빨리 지나간 아니 이렇게 빨리 갔지? 스토리 타임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시면은 네. 우리 그 구독자님들의 뭐 질문들이 있거나 그거 좋네요. 건강 상담이나 그 러너님한테 부벼보려고. 제가 비벼야죠. 네, 그래서 말씀해주세요. 해주시면은 뭐 영양 상담과 뭐 그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자주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네. 네. 저 차도 좀 태워주시고. 예. 차를 좋은 거 타시더라고. 저는 장거리를 많이 뛰어가지고 편한 차를. 그래, 맞네. 네네. 그렇긴 하네요. 사실 KTX 타고 다닙니다. 좋은 거 타셔야지. 네. 사실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차 유튜버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끝내.